안녕하세요, 블루포프입니다. 오늘은 C# 확장 메서드를 이용한 스마트 코딩이라는 걸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확장 메서드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체 이걸 왜 쓰는가, 그 다음에 예제로 스트링에 대한 확장 메서드, 널 비교, 다중 비교하는 일반적인 것들, 그리고 디스, 오브젝트에서 사용하지 말 것,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예요. 그리고 너레이블 형식에 주의할 것,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코드랑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확장 메서드란 대체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아마 책 보시면은 거의 다 나와 있죠. C# 책에서 나온 내용은 확장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새 파생 형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는데, 크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제가 권한이 없어서, 아니면은 제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라서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메서드 자체를 이용하는 것처럼 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정적 메서드이면서 정적 클래스에 추가돼야 됩니다. 정적 클래스, 어쨌든 인스턴스 메서드인 것처럼 호출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은, 보시면은 인스턴스, 해당 스태틱 정적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를 가지고 디스 첫 번째 거에 항상 해당 클래스가 붙고, 그 다음에 반환값은 똑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즉 s라는 게 스트링인데 워드 카운트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근데 나는 워드 카운트가 필요해. 그러면은 워드 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서 스트링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워드 카운트가 뭐냐, 보시면은 이렇게 점이나 아니면 한 칸 띄거나 물음표가 있으면은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스플릿해서 랭스, 그 배열로 만들어 갖고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야 된다. 즉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거나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명시해 줘야지만 해당 확장 메서드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설명이고, 대체 이걸 왜 써야 되냐 라면은 결국에는 스트링이든 인트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퍼도 될 수 있고 SQL 헬퍼 같은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클래스들에 제가 원하는 무언가의 액션, 반복되는 액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매번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짝 끼워 넣고 내가 이 메서드를 쓰고 싶다라는 의도가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보시면,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일단 기존에 계속 써왔던 렉처라는 클래스인데, 이번까지는 일단 렉처라는 클래스에 간단하게 콘솔 앱으로 만들게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좋으니까. 일단 공통적인 네임스페이스를 좀 통일하기 위해서 렉처라는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그냥 콘솔 테스트라고 콘솔 테스트라고 하긴 좀 그런가? 익스텐션 테스트? 콘솔 익스텐션 테스트 기네요. 어쨌든 좀 명시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제가 입력값을 뭔가 하나 받았다. 인풋 스트링으로 좀 명시적으로 줄게요. 인풋 스트링이라고 해서 제가 뭔가 하나 받았는데, 이게 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입력값이니까. 뭔가 입력값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널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A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이제 뭔가 if은 항상 프로그램은 거의 if 분이 다니까. 이제 인풋 스트링이 널이면 한다. 리턴이 하면 리턴할 수 있죠.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인풋 스트링이 땡땡이면 뭐 이렇게 뜬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시거나 케이스 1, 케이스 2 스트링에서 지원해주는 is null와 화이트 스페이스 널이거나 빈 값 스페이스바가 뭐 들어있던가 엔터가 들어가는 그런 걸 트림해서 널이거나 체크하는 이렇게 하는 케이스 2가 있고, 조금 다른 데서 쓰셨던 분들이라면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뭐 커먼 클래스처럼 뭐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거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태틱으로 뭐 둘 is null 스트링 A 넣고 똑같겠죠? 이거를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 왜냐면 리턴 할 거니까. 인풋 스트링이 A인 것을 체크해서 케이스 3로 넣는다면 커먼 클래스에 is null을 넣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아니네. 인풋 스트링이죠. 실질적으로 전부 다 동일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확장 메서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확장 메서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야 돼요. 스태틱이겠죠? 정적 메서드. 그리고 이름은 뭐로 할까요? 이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클래스 자체의 이름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익스텐션 해서 정적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정적 메소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동일하겠네요. 어차피 이 내용이니까. 근데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보시면 this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거를 쓰겠다 라는 내용이 최초에 항상 무조건 처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케이스 4가 되겠죠. 아니죠. 인풋 스트링이 메인이 되겠죠. 인풋 스트링의 확장 메서드인 뭐? is null. 결국에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실제로 방법은 다 다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직관적이죠. 물론 이게 가장 직관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프로그래밍을 다른 걸 많이 해하셨다면 이게 더 어울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즈널 붙이는 게 가장 단순하고 짧습니다. 특히 이게 이즈널이 왜 이 케이스를 추천드리냐면은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인풋 스트링에다 뭘 넣어야 된다, 기본값을 세팅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이 위에는 이렇게 넣어야 될 거고, 이즈널 같은 경우에 만약 케이스 4에다 넣는다 그러면은 이즈널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두면 해당 클래스에서 대체값을 받아갖고 처리할 수 있겠죠. 다시 이렇게 만들면 복잡하겠네요. 그냥 오버로딩 할게요. 지금 뭐 짧게, 왜냐면은 저는 가능하면 람다를 통해서 그냥 단일 줄로 표시하는 게 확장 메서드에서는 가장 어울린다고 봐요. 물론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데 이즈널처럼 단순한 걸 할 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줄 맞춰서
널이면 1을 하고 아니면 A를 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같은 건데 널이면 1을 하고 아니면 A를 한다. 사망이죠. 뭐 이렇게도 가능은 하겠죠. 불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던질 거고.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도 한 줄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동일하죠? 갖다 쓸 수 있어요. 익스텐션이라. 맨 앞에 디스만 붙여주면 돼요. 이즈널인데 이즈널이 불 형식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인풋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인풋 스트링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같은 예로 인풋 스트링은 자기 자신의 이즈널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거의 동일한데 사용 구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장 메서드라는 게 결국에 이런 거니까요. 이거에 대한 장점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이즈널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널 체크죠. 하나 이건 놔두고 두 번째로 인풋 스트링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풋 스트링이 일단 제가 이름에 뭐 한길동을 줄게요. 한길동을 주고 이게 한길동이면 혹은 뭐 둘리 이런 거 쓰면 되게 나이 든 건데 뭐 마이콜 뭐 이렇게 해서 해당되면은 내가 뭔가를 찍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둘리 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쵸? 줄 바꿈이 이제 좀 들어간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가독성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 제가 체크하고 잠깐 실행을 해서 일단 건을 실행을 해서 보시면 호이! 나오죠? 저게 무슨 뜻이냐? 이거 주석을 배경 안으로 집어넣고 리전 어쨌든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케이스 1이죠. 두 번째로 아마 이게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쓰는 게 조금 더 낫죠.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서 링큐를 쓰는 거예요. 링큐는 대표적인 확장 메서드예요. 아마 쓰시면서 이게 확장 메서드인지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가 쓸 거는 한길동, 둘리, 마이콜이죠. 여기에 세 개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트루 값을 주겠다. 컨테인 이 안에 들어있으면 확장 써있죠. 확장 메서드 확장 뭘 할 거냐? 뭐랑 비교할 거죠? 인풋 스트링. 지금 동일한 작업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지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호이 호이 뜨겠죠? 호이 호이 떴죠? 그렇다면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다 라고 하면은 결국엔 요 작업이 들어가면 되겠죠. 케이스 3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제외할게요. 이렇게 놔두고 케이스 3는 바로 확장 메서드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불값이죠. 그리고 MS SQL에서 많이 쓰시겠죠. ANSI SQL 구문에 뭐 A가 ABC 중에 해당되면 무다 라는 게 대표적으로 쓰는 구문이 in이죠. in을 하고 우리가 쓰는 스트링 그리고 비교할 구문들
비교할 구문들이 근데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구문이 파람쥐예요. 파람쥐 키워드를 쓰면은 이 A 뒤에, 근데 실질적으로 A는 없으니까 이 뒤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배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B 배열이죠. 동일하게 배열이잖아요. 배열이네? 똑같죠? 그럼 결국 이거 쓰면 되죠. 리턴 하고 new 필요 없고, 왜냐면 배열을 받았으니까 배열을 선언할 필요가 없죠. B 뭐랑 비교할 거냐? A 인이니까 이거랑 같죠. 한 줄짜리네? 한 줄짜리는 굳이 여러 줄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케이스 3? 케이스 3가 바로 익스텐션이죠. 아이고, 케이스 3 짱 메서드,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되는 바로 in하고 여기에 콤마로 해서 3개를 넣는 거죠. 왜냐면은 보시면은 파람쥐에서 바로 배열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열로 던지진 않을 거예요. 배열을 여기서 하나씩 던져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콤마에서 원하는 만큼 넣으면은 그게 배열로 들어가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딱 원하는 대로 3개는 동일한 케이스지만 사용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여기 된 거고 널과 이즈널이죠. 다중비교 in this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말 것 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여기서 자, 요거는 GitHub에다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in string 다중비교 적고, 오브젝트를 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 테이블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데이터 테이블에 뭐 데이터 로우에 데이터 로우 x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콜1 이런 식으로 데이터 로우가 있다 그러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반환값은 항상 오브젝트로 받죠. 근데 나는 오브젝트를 받았지만 뭔가 변환을 하고 싶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인풋 스트링을 받았어. 근데 여기 내가 예상하고 있는 값은 123이야. 그래서 나는 인풋 스트링에 toInt라고 해서 int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int라는 확장 메서드를 만들어야지 하고, 여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static하고 int 한 다음에 toInt하고 this 오브젝트를 때리게 되면 돼요.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니까. 뭐 컨버트 뭐 int로 할게요. 많이 쓰시면 이제 try pass 쓰겠죠. 가능하냐? 가능하면은 아웃 값으로 뭘 던져라. int b를 선언하고 b 값을 받아서 패스 성공했다. try pass는 그 캐릭터 값을 받네요. 컨버트로 해야겠네. toInt 31을 해서 이렇게 했다. 리턴을 때렸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단순히 지금 만약에 여기서 AB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해서 변환이 오류가 난다면 익셉션이 떨어져요. 뜨겠죠? 컨버트 자체, 왜냐면 콤마가 들어가도 익셉션이 뜰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이렇게만 하고, 근데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잘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되는데? 다 되잖아 라고 해서 할 수 있죠. 내가 의도한 값이 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뭐 프로그램 할 때 항상 나는 내가 이걸 찍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콤마가 들어가면 지금 컨버트에서 오류가 나니까 일단 잠깐 뺄게요. 빼고 실행
하면은 1, 2, 3, 4, 잘 되니까 뭐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브젝트는 최상위 스트링이든 인트든 아니면 내가 만든 클래스든 뭐든 간에 최상위에 존재하는 애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링에도 붙고 인풋 스트링에도 인풋 스트링은 당연히 제가 원하는 값 붙죠. x에도 투인트가 있어요. 어이가 없죠? 인트에 인트가 윈도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오브젝트.투인트가 여기에 붙어요. 왜냐면 인트도 결국에는 아빠가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에서 전부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자료형이 아닌 자료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저 정도는 감안한 거 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클래스에도 다 붙어요. 저번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같은 하나를 제가 지금 참조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저번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추가하는 건데 SQL 헬퍼라는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유징을 일단 추가를 해서 db new 해서 헬퍼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을 때 점 찍으면은 뭐가 나오냐, 여기 또 트윈트가 있어요. 네? 오브젝트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모든 곳에 붙게 돼요. 프로그램은 항상 의도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오브젝트가 되면 모든 곳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지 않아야 된다. 트윈트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명시적으로 어디에 붙을지 다 일일이 지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입세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서 이준얼 때리면 되죠. 이준얼에서 저는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고 toInt는 무조건 변환이 안되면 0으로 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emove 아니죠. 이준얼로 해서 하면은 이제 이게 a가 널값이 떨어지더라도 이준얼을 통해서 0으로 변환되고, 그리고 널이 아닌데 콤마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toString은 콤마를 많이 찍으니까 콤마는 없애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흔하게 말할 수 있는 toInt가 완성이 되겠죠. 반환값이 뭐 요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일단 지우고 실행하면 원하는 123,123이라는 숫자형이 그대로 찍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절대로 쓰지 않으셔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널 에이블 형식에 주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데퍼나 이런 거 쓰시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도 오브젝트 내용은 이제 삭제됐지만 오브젝트 이건 그냥 주석 처리하고 제가 나중에 올릴 때는 따로 그 리전을 처리해 놓겠습니다. 보시면 다시 널 에이블 형식에 주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예로 제가 게시물을 하나 썼다고 쳐요. 게시물 하나 썼는데 게시물을 업데이트, 게시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작업이라고 할게요. 작업을 하나 했을 때 작업 테이블 안에 업데이트 타임이 있고 컴플리트 타임이 있다고 치면은 컬럼 생각해보면은 업데이트 타임은 최종적으로 작업한 시작이니까 실질적으로 등록 시간과 동일하게 쓰겠다라고 하면 쓸 수는 있겠죠. 컴플리트 타임은 완료 타임인데 완료 타임은 일반적으로 널이 들어가겠죠. 널이 들어간 거를 데퍼든 뭐 EF든 뭐든 간에 바인딩을 한다 그러면은 데이트 타임으로 쓸 수 있지만 데이트 타임은 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의 기본 값은 1990년, 1900년 뭐 그렇게 뜨겠죠. 여기서는 선언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뜨겠지만 이것도 그냥 찍을 수 있을까요? 허용 할당되지 않았죠. 일단 그래서 디폴트로 한번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뜨네요. 0000.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을 바인딩할 때는 물음표를 붙여서 널을 허용해주는 구조체로 만들어줍니다. 스트럭처가 됐죠? 스트럭트?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널을 허용해줄 하면
실행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널 값에 대한 toString이 떠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아예 안 뜨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뉴 이건 필요 없죠. 뉴로 해도 되겠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생각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잖아. 오늘 날짜 찍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없어요. 왜 없지? 라고 보니까 요거는 구조체예요. 데이트타임과 데이트타임 물음표는 다른 거예요. 너레이블 형식은. 왜냐면 이건 데이트타임이라는 걸 갖고 있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찍으려면은 실제로는 value에 toString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 데이트라는 변수는 nulable이고 이 안에 있는 value가 데이트타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건 이렇게 찍힙니다. value를 찍어줘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nul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오류가 떠요. nul은 value를 갖고 있지 않아요. value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나는 그래도 저렇게 빨리 찍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또 if문을 써갖고 date가 has value가 있으면은 찍겠다. nulable이니까. 근데 그러면 없으니까 안 찍히고 에러도 안 나오고 exception도 없고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계속 찍기는 불편하죠. 이런 작업을 이제 단순한 여기서 이제 확장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작업은 이게 널이 아니면 값이 있으면은 찍어주고 없으면은 안 찍어주는, 즉 데이트타임에 toString을 써주는 거죠. 볼게요. 스태틱 정적 메소드를 어떻게 스트링을 반환할게요. toString이니까. 그리고 이름은 toString이죠. this 어느 거에서 받아올 거죠? 데이트타임 물음표에서 받아올 거죠. 그리고 스트링으로 포맷을 받아올 겁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포맷을 뭐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은 다 건너뛰고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has value면 value가 있다 라고 하면 return 해서 toString을 찍어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솔직히 조금 위험해요. 자, 설명을 또 드릴 건데 라고 없으면 뭘로 찍을 거예요? 너를 그냥 반환할게요. 뭐 땡땡을 뭐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일단 전 너를 하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요 뒤에 있는 포맷이 이거 좀 번외인데 요거는 요 날짜를 가져와요. 요 날짜를 만약 슬래시로 바꿨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짝대기 두 개를 넣으면은 여기 있는 날짜가 슬래시면 슬래시로 바뀌어요. 볼게요. 슬래시로 넣을게요. 이번에 아니지, 여기서는 포맷을 받아야 하는 거지. 여기서 넣고 여기서 찍을 때 date.toString에 포맷을 이렇게 넣고 너를 넣었다. toString이 뭐냐? 확장으로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확장 메서드는 기본 메소드를 덮어쓸 수는 없어요. 오버라이드 할 수는 없고 확장 메서드는 신규 추가만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실행을 먼저 하나 해보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toString 넘어가면서 여기로 들어가서 해지 밸류가 없으니까 너를 반환해 쓸 거니까요. 다시 toString이 datetime. now를 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yymmdd가 슬래시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요. 나는 슬래시로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하면은 현재 국가에 대한 무슨 그 국가형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밸류에 toString을 찍게 되면은 포맷을 먼저 넣겠죠. 제가 원하는 포맷. 그 다음에 iFormat Provider라는 데다가 이제 그 system. globalization. culture.
여기서 이 국가에 이제 종속되지 않는 인베리언트 컬처라는 거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토스트링은 제가 원하는 대로 넣길 바라니까 항상 이걸 넣어주는 거죠. 이게 어디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저 내용이니까. 인베리언트 컬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행했을 때 결국 원하는 대로 나오죠. 확장 메서드는 결국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도 한 줄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한 한 줄로 끝내고, 좀 반복적인 거, 좀 보기 필요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풀어서 쓰는 편입니다. 결국 내용은 뭐냐? 확장 메소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의 코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의도대로 어떻게 이거를 코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코딩을 한 자라도 덜 할 수 있느냐에 항상 중점을 둬요. 제가 코딩을 덜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이유는 타자 수가 줄어들고 점을 찍었을 때 인텔리센스의 도움을 받아갖고 뭔가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게 가장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근접하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렇게 in을 쓴다거나 is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작업 많죠. 특히 in. 전 이거 진짜 많이 써요. in 정말 많이 쓰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오브젝트 쓰지 말 것, 그리고 널 에이블은 항상 체크할 것.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라고 하나요? 보통 모든 걸 가지는 무언가를 그런 모든 것에 해당되는 저런 확장 메소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고 항상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지금도 이제 추가해서 공개해놨던 그 GitHub에 지금 이렇게 공개해놓은 거고요. 그냥 커먼 익스텐션이라고 해갖고 쭉 써놓은 건데 한번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between 많이 쓰죠. 민맥스를 가지고 해당에 이제 요 사이에 들어있느냐, between, 뭐 in 아까 설명드렸던 isNull, 그리고 date time을 확장해서 first day, last day를 갖고 오는 첫 번째 날, 마지막 날, 해당 월이죠. 그리고 date time을 이제 뭐 바꾸는 것들.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냥 current culture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꿔야겠죠. invariant culture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계속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나눠서 쓰는데 보통은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나누죠. 제가 라이브러리 폴더에 익스텐션 하나를 만들고 lecture 익스텐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가져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보려면은 없죠. 오버로드가 없어요. 왜냐면 확장 메소드가 유징이 안 돼 있어요. 같은 네임스페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죠. 보시면은 여기서도 유징을 통해서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이 렉처를 앞에 붙이는 이유가 하나의 영역, 네임스페이스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여기 같은 경우에도 네임스페이스는 항상 타고 이제 트리 형태로 넘어가지만 상위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그 클래스들은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션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최상위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lecture라는 네임스페이스는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아예 지워버리는 방법도 가능해요. 네임스페이스 없으면 글로벌로 잡으니까. 그렇게 해도 동일하게 사용은 가능한데, 단점은 만약에 좀 여러가지 네임스페이스가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거 대충 글로벌로 쓰지 뭐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이즈널이 만약에 동일하게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난 널만 체크할 거야 라고 해서 널 empty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널만 체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혼용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컴파일에서 잡아줘요. 이런 거. 컴파일러가 잡아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네임스페이스랑 혼재해서 쓰시는 게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일단 저는 그래서 렉처라는 최상위 클래스 잡은 거고, 최상위 네임스페이스를 여러분들도 만약 회사에서 쓰신다 그러면은 보통 회사 이름을 최상위로 잡으신다거나, 개인 프로젝트라면은 뭐 저처럼 그냥 본인이 쓰는 닉네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최상위로 하나 묶어주는 형태로 움직이시는 게 나중에 또 보기가 좋습니다. 보통 뭐 데브 익스프레스라던가 이런 컴포넌트 구매하시면 거기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데브 익스프레스 뭐뭐 하다못해 여기도 시스템 뭐뭐로 들어가죠. 그런 형태로 최상위를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말입니다.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긴 한데 뭐 대충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ASP.NET 코어를 이용한 간단한 웹페이지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좀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